나 며칠간 강릉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소재에 있는 무학성 캬바레 대표 오창식이었어요. 오 씨의 승용차가 청평호수에 추락해 있는 거를 다음날 인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차 안에 오 씨가 없어요. 운전석 안전띠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 사람이 사람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납치, 그 다음에 살해, 시신 유기 가능성 이거 높다고 봤어요.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보디가드 정가가 가평경찰서로 자동으로 와요. 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오늘도 맘껏 발효 곤약라면. 이전에 우리 채널에서 광고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새롭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출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맘껏 매운맛 시리즈, 그러니까 맵부심이라고 그러죠. 맵부심.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맵부심이 강한 분들을 위한 매운맛 라면. 아주 매우 맵습니다. 이거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중독성이 있는 칼칼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얼큰한 김치라면, 감칠맛 나는 짜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운 짜장면. 이렇게 세 가지 신제품인데요, 이게 일반 라면보다 칼로리하고 나트륨은 확 줄였어요. 그리고 단백질하고 식이섬유를 포함시켜서 건강한 한 끼의 식사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10개 세트에 41,000원인데 21% 할인해가지고 32,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시고요. 많이 좀 이용하시고 드셔보시고 건강도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요, 네이버 창에다가 그녀의 라이프 N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댓글 상단에다가 주소를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네네. 살인사건으로 알았는데 살인사건이 아니었던 사건이지만, 아이고. 예, 이게 뭐냐면 무학성 캬바레 주인 납치살인 사건이에요. 캬바레는 굉장히 좀 있는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가던 데인데 1990년 8월 10일 금요일 날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본인의 주거지에서 철을 불러다 놓고 네. 나 며칠간 강릉에 바람 좀 쐬러 다녀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 소재에 있는 무학성 캬바레 대표 오창식이었어요. 그러면서 현금하고 수표 등 그 당시 돈으로 4,700만 원을 챙겨요. 본인의 소유 서울 땡땡가의 5176 볼보 승용차를, 오, 차도 또 좋은 차예요. 볼보 승용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 다음날 8월 11일 밤 10시부터 8월 13일 날 20시 40분까지 네. 계속 그 가족하고 하루에 한 차례씩 안부 전화를 주고 받았어요. 8월 13일 날 20시 40분을 마지막으로, 나 내일 갈게, 그렇게 얘기한 게 마지막 통화야. 가족들하고. 네. 그리고 8월 14일 20시 40분 이후로 소식이 두절돼 버립니다. 오 씨의 승용차가 가평군 설악면 사룡리 소재 청평호수에 추락해 있는 거를 다음날 인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차 안에 오 씨가 없어요. 실종돼 버렸어요. 그때부터 유흥업계 거물 실종, 네. 청평호 의문의 추락, 납치 피살, 예. 캬바레 경영난 자살 위장 가능성 등등 해가지고 연이어서 하여튼 90년대 이거 8월 즈음에 우리나라 제하의 모든 국내에 있는 신문은 다 난리. 그리고 경찰이 이제 당연히 대거 경력을 거기다 투입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 못 찾고 계속 실종 사건으로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는데 오창식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오 씨라고 할게요. 오 씨. 예, 오 씨는 누구냐? 전북 김제 출신이에요. 네. 김제 출신인데 이제 땡땡대학 야간학부 2학년을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한전 총무과에서 잠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이게 원래 끼가 있었나 봐. 왜요? 서울 강남 일대에 가서 제법 큰 술집에서 영업상무를 취직을 해요. 그때 목포 출신 조폭들하고 관계를 맺어요. 그렇게 하다가 돈 좀 벌으니까 지가 독립을 해. 1980년대 서울 종로 비원 앞에
있는 그 룸사롱을 인수해서 직접 경영을 하는 거예요. 8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 대형 룸사롱을 두 곳, 이태원에 디스코 클럽도 만들어요. 아이고, 그럼 뭐. 그래서 사업을 확장해갖고 이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유흥계 아까 나오잖아. 그렇네요. 유흥업계 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예. 89년도에 서초동에 룸사롱을 정리하고 네. 김모 씨라고 44살 먹은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하고 네. 같이 은행융자를 한 20억 끌어당기고요. 예. 그리고 해가지고 한 24억 원을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답심리에 있는 420평 규모. 종업원 200명입니다. 그걸 이제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동업자를 하나 끌어들인 거예요. 네네. 장안평 일대 그 인근에. 답심리니까. 예, 예. 장안평 일대 조폭을 이제 버디가드로 고용을 합니다. 네. 그 보디가드로 쓴 애들이 누구였냐면 네. 서진룸사롱 사건 때 징역 3년 살고 나오니까 그때는 거기서 주범은 아니었던 그런 모양이네요. 양모라는 29살 먹은 친구하고 정모라는 35살 먹은 친구 이런 조폭. 정모는 서진석파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운전기사 최모 씨 등을 이제 3명을 고용해. 월 300만 원씩 주고 채용했대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무가 좀 많이 쌓였고 13억 정도 부도를 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양가 정가 있잖아요. 네네. 그 깡패들. 그래서 걔들하고 상의를 해요. 이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제는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내 승용차를 청평호에다 추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나를 실종된 걸로 위장을 하자. 아,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은 사람으로 해갖고 빚을 이제 없애고.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해결되고 나면 네네. 그러면 나타나기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거예요. 거네요. 예. 결국은 이 사람이 6개월 뒤에 네네. 얼굴이 소재가 발견돼갖고 전모가 밝혀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건데 잡히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요. 이 당시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해요. 예.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월 14일 날에 이제 연락 강릉 갔다 끊겼잖아요. 온 네, 14일 날 밤 9시 40분경인데 청평호 호반에서 횟집을 하는 그 이모 씨가 있어요. 여성분이. 네네. 여성분이 이렇게 보니까 호수 쪽 건너편에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다가 15m 아래로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형. 낭떠러지로. 차가 떨어지는 걸 목격하셨네요. 멀리서 본 거예요. 횟집 하는 아줌마가 잠깐 나와서 있는데 저 호수 건너편에 거기는 이제 낭떠러지란 말이야. 차가 그냥 그대로 달리더니 호수로 그냥 추락을 해버리는 거야, 차가. 어휴. 그래가지고 가평경찰서 외서지서에다가 예, 예. 신고를 하고 지금 설악파출소인데 신고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로 경찰관들이 이제 출동해가지고 그런 일이 가끔 있거든요. 그 지역에는. 차가 갈 수 네. 있는 길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8월 15일 날 이제 밤이니까 예, 예. 그 다음날 잠수부 5명을 동원해요. 수심이 한 23m 정도 지점에서 굉장히 깊습니다. 그렇네요. 15m 떨어져 가고 23m 지점에서 승용차, 볼보 승용차를 발견을 해요. 오, 예. 예. 그랬더니 운전석 안전띠가 이렇게 채워져 있어. 사람이 사람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예. 그럼 문은 약 한 5cm 정도. 그러면 물이 들어와야지 차가 쉽게 가라앉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창문도 열어놓은 상태. 예, 이거 잠수부 5명 동원하는데 내가 이거 알아봤거든. 예. 이거 알아봤더니 그 돈 안 주면 안 가요, 그 사람들. 아, 그 사설로. 경찰이 시킨다고 그 사람들이 강제로 그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하고 가족이 네. 각각 한 250만 원 주고 시켰대. 그러니까 1인당 50만 원씩 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차를 찾았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운전석 밑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 옷 씨의 구두가 한 켤레 있어. 마치 원래 신발이 있어야 되는 자리죠. 구두가 한 켤레 있고 넥타이도 있어. 그 다음에 라이터도 한 개 있고. 예. 선글라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총도 한 개가 거기 있어. 그걸 다 수거해왔어요. 차는 나중에 이제 끄집어내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한 거는 빠졌다. 그리고 과속으로 달리다가 낭떠러지 멈추지 못하고 그냥 풍덩했다. 예. 이 사람 죽었다 이거. 그러게 봤네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신 찾기 한 거예요 이제. 8월 19일까지 나흘간에 걸쳐서 청평호 관문까지 멀어요. 전체를 그냥 수색한 거예요. 다 뒤진 근데도 거예요. 발견이 안 돼. 그래서 수색을 중단합니다. 한 5일 하다가. 네. 답답한 거죠 이거. 그러게요. 차는 발견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또 탐문 수사도 진행을 하죠. 예. 행적 추적도 하고 봤더니 예. 8월 12일 날 09시경에 호텔 그 콘도에서 보디가드 아까 얘기했던 정가 양가하고 함께 지내다가 예. 8월 13일 날 오후 3시에 헤어진 사실을 확인했어요. 또 확인한 거는
이 오 씨가 99년 4월 달에 그때 이제 거래했던 은행이 조흥은행이래요. 예. 조흥은행 연건동 지점이라고 그러는데 예. 여기서 이제 5천만 원을 고의부도 내는 게 나와. 그리고 8월 16일부터 이제 쭉 그 만기가 도래돼서 돈 지불해야 되는 그게 네네네. 12억 정도 돼. 그러니까 부도는 확실해요, 이건.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 부도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자살했거나 이제 이런 걸로 본 거죠. 네. 그 또 혹은 근데 그 와중에도 이 부도 때문에 자살을 또 위장했을 수도 있다. 왜? 일단은 시신이 발견 안 됐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네. 그런데 제일 중점을 뒀던 거는 뭐냐면 아니면 뭔데요? 이거는 채권자에 의한 납치. 그다음에 살해 시신 유기 가능성 이거 높다고 봤어요.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예. 8월 21일이 됐어요. 예. 오후 1시에 보디가드 정가가 가평경찰서로 자동으로 와요. 지가. 자기가 보디가드가. 출석? 예. 그래서 나는 그때 어디 있었고 뭐뭐뭐 합니다. 나는 그분 죽은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고 진술을 해요. 근데 이 정가가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경찰들이 보디가드 이 정가 양가 이 사람들을 뒷조사를 엄청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심을 집중적으로 해요. 주변을 낱낱이 까고 댕기니까 네네. 이 정가가 아예- 큰일 나겠거든요. 네. 잘못하면 지가 죽였다고 뒤집어 쓸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발로 가평경찰서에 와갖고 자기 알리바이 전부 스스로. 대고 나는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네. 21일 날 들어와서 23일 날 이틀 수사받고 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귀가하고 난 다음에 서울경찰청 강력과에서 또 데려가요. 얘를. 거기서 뭐 지가 어떻게 배겨내요? 나는 몰라요가 안 되지. 그럼요. 같이 나갔으니까 거기서 자작극 내용을 다 밝히는 거죠. 아까 오 씨가 이 정가하고 양가한테 네네. 야, 나 곧 부도가 나게 생겼다. 그러니까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숨진 것처럼 하고 일이 잘 풀릴 때까지 내가 숨어 있을 테니까 실종 사건으로 만들어 줘라, 니들이. 그래서 이제 서로 공모를 셋이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자작극을 이제 네. 딱 짠 거네요. 판을. 그래서 차만 갖다 빠뜨린 거죠, 이를테면. 그렇네요. 그런데 이제 네. 행적을 보면 8월 14일 날 01시 30분이에요. 오 씨, 그다음에 네. 정가, 양가 3명이 송파구 잠실 일동에 이 또 이 오가가 이 오 씨가 내연녀가 있었대요. 그 26살 먹은 변모 씨라고 내연녀가 있었대요. 28살이요? 예. 예, 이게 이제 나쁜 놈들. 들려서 이제 30분 정도 모의를 하고 있다. 그 교통사고 위장. 예, 예, 예. 그러니까 내연녀 집에 가서 내연녀한테는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안 죽었다. 죽은 거 아니니까 아니다, 나, 걱정 말라고. 그리고 나와서 8월 14일 날 21시경에 이제 집에다는 얘기하고 청평으로 가죠. 예. 가서 차량의 기어를 주행에다 놓고 그럼 슬슬 가잖아. 그쵸. 그래서 호수에 밀어버려요. 그리고 정가가 끌고 다니던 콩코드 승용차. 콩코드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와요. 다시 와요. 기차만 빠뜨리고 예, 서 있어 예, 이제. 예. 그리고 석촌동에 있는 모 음식점에 가서 술을 마셔 이제 같이 예. 기념으로 이제 차 빠뜨린 기념으로. 이제 그리고 8월 15일 날 오전에 청평부근으로 가서 또 저 모터포드를 타고 다니면서 경찰 수색 상황을 싹 살펴봐. 내 차 빠진 거 발견했나 안 했나 네, 이러면서 예. 그다음에 8월 15일 날 밤 10시에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모 카페에서 또 만나 세 있어. 아유 참. 그다음에 8월 16일 날 08시 아침에 예. 이제 정가의 승용차로 부산으로 갑니다. 네. 예, 부산으로 가서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모 암자로 갑니다. 예, 예. 거기에서 재미동포로 이모 씨가 있어요. 예. 38살 먹은 사람인데 미국명으로 티나 사우포스라고 그러는데 정가가 형님 좀 이곳에 좀 숨겨줘라. 그러니까 정가하고 아는 아는 여자야. 사이네요. 이게. 예, 예. 예, 그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 암자에 예, 예. 그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정가는 17일 날 상경을 합니다. 거기다 형님 떨궈 놓고. 그러니까 이제 어. 한동안 부도 끝날 때까지 사람 죽었으면 이제 부도고 나발이고 따질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숨겨놓고 올라온 거예요. 조용해질 때까지. 네. 예. 오 씨는 거기서부터 이제 22일까지 그 암자에서 키너랑, 기거하는 예. 거야. 거기에 있는 거요. 예. 그런데 8월 21일 날 각 신문에 이 오 씨 실종 사건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데스크빌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 내용에 기자들이 얼마나 추적을 잘했는지 어떻게요? 사건 직전까지 오 씨가 정가하고 양가하고 같이 있었다. 어떻게 잘 알았네요. 그것도 다 막 나야가라고 데려갔었고 뭐 한 걸 다 올렸어. 예. 그러면서 양가하고 정가가 죽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기사가 막 떴어. 그러니까 찾아갔고. 그러니까 그 가서 지가 자수한 거야. 예. 그러니까 정가가 이제 이거 큰일 났잖아 이거. 그렇죠. 자기들이 생으로 지금 저 오씨 죽인 사람 되게 생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7시경에 새벽 7시 전화해 아침 7시에 그 오씨한테.
경찰이 나 저 자진 출석해하고 나 죽인 거 아니라고 내 이거 그 해명 안 하면 큰일 나겠어요 하고 통보를 해. 그리고 또 21일부터 22일 사이에는 또 언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네. 이 오 씨가 폭력 조직한테 빌린 돈이 한 1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걸 못 갚아서 신변에 위협을 받아서 자작극을 벌였다는 추측 기사도 나와 또. 오. 예. 그 기자들이 다양하게 막 내보내는 거예요. 네네. 오 씨 입장에서는.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서울로 가겠다. 고민하다가 왜요? 택시 네. 타고 지리산에 있는 모 암자로 또 가. 또 이동해요? 암자로. 그 다음부터 이제 소재가 이제 불명됐던 거예요. 91년 2월 8일 00시 20분경. 예. 오 씨가 답심리 캬바레 주차장에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서울청 강력과 형사대가 발견해서 따져. 이 사람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부채 20억 못 갚아서 고민하다가 네. 자살 위장으로 이제 처리하려고 했다고 자백을 했고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지리산 암자만 간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부산 갔다, 있었대요? 울산 갔다, 양산, 김제 주로 암자들 많이 돌아다녔고요. 선배들 집도 많이 전전했다고 해요. 2월 6일 날 이제 서울로 올라왔고 종부지검에서 이거 수배하고 있었거든 이 사람 그 부도로.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오가 이 사람을 잡혀가지고. 검찰청으로 넘겨버립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납치 살해됐다는 이 기사가 그렇게 보였을 뜨는 수 바람에 있어요. 예. 경찰이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가평경찰서가 생긴 이래 유사 이래 예. 최고의 사건을 맡았던 겁니다. 큰 사건이긴 했죠. 네. 건물이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이제 서울청 강력과에서는 자살 가능성도 두고 그 다음에 이건 납치살인일 가능성도 또 두고 두고. 두 가지 경우를 두고 서울청 강력과에서 달라붙어서 직접 수사를 했던 거. 결국은 이 사건도 돈 때문에 일어난 일. 그렇네요. 돈 돈 때문에 때문에 일어난 거네요. 오늘 네. 239회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